안녕하세요. 귀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 수다방 귀등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경제부 기자지만 현재는 텍스워치가 아니죠. 귀등돈의 네, 진행을 맡고 있는 김선경이고요. 네, 텍스워치의 재간둥이 이상원입니다. 네, 재간둥이 기자 드디어 얼굴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네. 그동안 재간둥이라고 자신 있게 소개를 하셨는데 재간둥이 표정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부끄러운데, 그건. 옷차림이 예쁘시다. 옷차림이 재간둥이. 네, 옷차림이 이 정도면? 그리고 자, 지난주 저희가 이제 지난번 녹화에서 방송에서 골목식당 편, 그러니까 골목식당들의 절세를 위한 방송을 특별히 해드렸었는데 그때 저희가 꿀팁을 대방출을 해드렸잖아요. 그때 함께했던 손서희 세무사님 오늘도 지금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서희 세무사라고 합니다. 예, 저는 벌써 몇 년째 쇼핑몰 창업을 꿈꾸고는 있으나 네. 아직 창업을 하지 못한 세무사 손서희라고 하고요. 네. 아무래도 제가 그 쇼핑몰 사장님들 기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저도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쇼핑몰 사업자를 하면 이렇게 절세를 해야지 이제 빅피처를 그리고 있는데 네. 이런 좀 꿀팁들을 지금 쇼핑몰 창업을 기획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이미 이제 진행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더 네. 공유를 해드리고자 다시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쇼핑몰 예. 하신다면 뭐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아이템을 못 정했어요. 아이템을 예,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이템이 아닌가요? 제일 중요한데 돈이 돼야 되는. 예, 맞습니다. 지난 저희 예. 방송이 저희가 이제 백종원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골목식당 따라잡기 편으로 했었는데 정말 백종원 못지않은 꿀팁들을 대방출했다. 뭐 이런 평가가 엄청났어요. 제가 쏟아졌던. 여기서 들었는데. 네. 진짜 절세 꿀팁. 진짜 근데 오프라인에서 식당 여시는 분들, 카페 여시는 분들 네. 정말 절세할 수 있는 팁들 저희가 다 방출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귀등돈 검색하시거나 유튜브에서 네, 귀등돈이라고 검색하면 될까요? 네. 절세 수다방 이렇게 네, 검색하시면 바로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지난번 이제 오프라인 위주였다면 오프라인의 어떤 장사, 뭐 그런 이제 자영업자들의 식당을 좀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정말 요즘 많죠. 쇼핑몰 창업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아무래도 편리하고 돈도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는다 뭐 이런 인식이 있어서인 것 같은데 우리 손서희 세무사님도 쇼핑몰 관련해서 고객분들 많으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아요. 네. 그러면 궁금한 게 네, 네. 주로 어떤 분들 하시는지 뭐 어떤 업종이라든지 네, 네.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조금 궁금한데 사실 신규 사업자분들이 워낙 많으세요. 네. 제가 쇼핑몰 사업자를 많이 하게 된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요즘에 골목식당 창업하시는 분들 많은 것처럼 네. 쇼핑몰 창업을 하는 젊은 분들이 워낙 많으세요. 건수를 채우시려고 그러시죠. 맞습니다. 왜냐면 쇼핑몰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 장벽이 워낙 낮아요. 네. 왜냐면 그냥 그 사업자 등록하시고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 그냥 하시고 네. 통신 판매 신고하신 다음에 그냥 바로 이제 그 네이버 스토어 판매 이런 데 판매자로서 가입을 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리고 물건을 올려놓고 그냥 판매만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좀 쉽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투잡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쇼핑몰을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 뭐 직장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하셔도 다른 쇼핑몰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제가 일단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가 유튜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 뭐 쇼핑몰 창업 관련해서 세금 부분이라든지 비용 처리 문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한테 궁금하신 거 남겨주셔도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난주 이제 오프라인 꿀팁 다 대방출을 했고 이제 오늘은 쇼핑몰로 대명사, 쇼핑몰로 일컬어지는 이제 온라인 뭐라고 해야 되죠? 온라인 샵들에 이제 그 세금 관련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 이런 것들은 꼭 챙겨야 한다라고 목차라고 하죠. 좀 일단 간단하게 이런 거 있다라고 좀 설명을 좀 간략적으로 해주시겠어요? 일단 세금 관련된 거 이전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이제 내가 막 하려고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한번 쇼핑몰을 창업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시면 장소가 이제 다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창업을 하려고 하면. 네. 사실 쇼핑몰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집에서 창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서 사업자를 낼 때 집 주소로 사업자를 내면 안 되는 줄 아시는 사장님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되는 거예요? 예, 집 주소로 오. 내셔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시고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조도 겸하면서 쇼핑몰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예, 제조 같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는 안 되고요. 아, 예, 제조는 제조할 안 수 되는구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데서만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음. 일반 도소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음. 집에서도 충분히 창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장소적인 어떤 제약 때문에 창업을 못할 이유는 없으실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만약 내가 집에서 하기 좀 그렇다. 음. 주소를 난 좀 강남이라든가 어. 청담이라든가 압구정 네.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공간을 좀 하고 싶다. 네. 네, 강남 스타일로 네.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소만 대여해주는 그런 소사무실들이 요즘 그래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데서 흔히들 이제 비상주 서비스라는 말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검색 한번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주소만 대여하셔가지고 그 주소로 임대차 계약서 쓰시고 이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쇼핑몰 예. 가면은 그 사업지 주소가 대부분 강남이거나 이렇게 되어 네. 있어서 아 참 이분들은 강남에 사무실도 있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꼭 직접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또 거구나. 강남 쪽에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꿀팁이에요? 진행자님이 알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네, 던져주셔야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잊지 않고 할 제가 것 지금 같은데. 네, 예. 뒷등돈을 네. 녹음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지금 필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저도 지금 이제 온라인 네. 쇼핑 저도 관심이 관심 있기 좀 때문에 있어요. 지금 다들 필기하고 다 있습니다. 하나 네. 제가 쉽게 창업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 나중에 알려드릴 네. 거예요. 예, 그래서 공부하는 말씀드릴게요. 마음으로. 예. 자, 그럼 일단 잠깐 크게 이거 질문 하나 해도 네. 돼요? 네네네. 그 제조를 하면서 네, 쇼핑몰을 하면 그 자기 집에 하면 안 안 되는 된다고. 건가요? 네, 안 되시는데 실제로 제조를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직접 뭘 그 만드시게요? 제조에 제조 공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 그런 나 비누 이런 거 경우에는- 집에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경우는 가능하세요. 가능해요? 그리고 어. 실제로 내가 제조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임가공을 위탁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음. 그런 경우에도 이제 뭐 집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작은 장소에서도 사실 개업이 가능하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크게 이제 제조를 하셔야 되는 장소의 제약이 이제 받는 그런 쇼핑몰들도 있으세요. 이제 그런 경우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오프라인 매장을 내는 것보다 이런 부분에서 확 비용이 절감이 비용이 되네요. 절감이 네. 되시고 마음도 부담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당장이라도 사실 다들 창업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사실 요즘에 그 사업자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쇼핑몰 업자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내가 한번 직접 이 쇼핑몰 사업자 등록까지 내가 해보겠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팁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사업자 등록을 내려면 대부분 이제 세무서에 직접 이제 방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분증도 갖고 가고 사업장과 관련된 임대차 계약서도 갖고 가고 이렇게 구비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 모든 거를 네. 그 컴퓨터에 스캔을 해가지고 스캔 파일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집에서 홈택스에 일단 먼저 가입을 하십니다. 네. 홈택스에 홈택스가 가입을 정말. 하셔가지고 홈택스에 그 검색창이 있어요. 홈택스에도 네. 거기다 사업자 등록 신청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네.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메뉴로 그냥 넘어가져요. 저절로. 네. 어. 그래서 직접 하실 수 있으세요. 꼭 세무대리인이 아니면 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하실 필요 없고 대표님 직접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시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해봤고. 그럼 사업자 등록을 어. 하면은 난 과연 어떤 업종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알려드리면 네. 업종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도소매, 어. 전자상거래업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세요. 어. 네, 그래서 도소매 전자상거래라고 전자상거래업이라고 합니다. 하시면 네. 되시고요. 이렇게 대부분 이제 해서 창업을 하시면 되시는데 이제 요즘에 많이 이제 하시는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네. 근데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도소매가 아니에요. 어. 구매 대행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뭐 그렇다 해야 되나요? 보니까 업종이 도소매, 전자상거래업이 아니시고요. 네. 도소매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어. 예, 기타 서비스업으로 좀 분류가 되세요. 예, 그래서 요건 조금 까다로운데 제가 나중에 귀등돈 이 저세 수다방 한 번 더 모셔야 돼요. 예, 그쪽에다가 네. 업종 코드를 공개해 드릴 테니까 네네네. 보시고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다 예, 따라오셨죠. 도소매 예. 전자상거래까지 엄청 따라왔고요. 엄청 적고 있어요. 네. 지금. 창업을 앞두고 있기 네, 때문에. 이대로만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네. 사업자 등록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네. 사실 제일 첫 번째는 임대차 계약이 필요한데
집에서 하신다고 가정하면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없죠. 네, 네.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되시고 등록 신청을 이제 업종 맞춰서 하시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되시는 부분이 바로 계좌를 개설하셔야 돼요. 계좌. 예. 네네. 계좌를 개설하셔야 되는데 그냥 은행 가서 제 예, 계좌 쓰면 되나요? 은행 가서 뭐 손서희 계좌, 개인 계좌 이렇게 개설하시는 게 아니시고요. 아니고요. 내가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다. 사업자 어. 등록증을 들고 가셔서 나 사업용 계좌 하나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쇼핑몰 상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쇼핑몰 상호가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닷컴, 뭐 손서희닷컴이다 그러면 요 상호로 해가지고 사업용 계좌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네. 사업용 계좌는 사업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이름 앞에 상호가 붙어요. 네, 상호가 붙고 뒤에 예금주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간혹 이게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은행 가서 만드시면 되고 사업용 계좌를 발급을 받으신 다음에 그 구매 안전 확인증이라 그래가지고 네. 흔히들 에스크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 네네. 요거를 발급을 또 받으셔야 되세요. 네. 확인증을 발급 받으셔야 되는데 요게 사실 발급을 하는 은행이 몇 개 없어요. 아, 그래요? 좀 제약이 있어서 크게 농협, 국민, 기업은행에 들어가셔가지고 구매 안전 확인증 내지는 에스크로라고 검색을 하신 뒤에 요거를 발급 받으시면 되세요. 편하게 이 은행을 처음부터 가는 게 낫겠네요. 그럼 은행 홍보하는 게 아우 될까봐. 죄송합니다. 네. 예, 그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은 이렇게 3개밖에 없는데 사실 사업용 계좌는 본인이 원하는 은행 가시면 되시고요. 에스크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뱅킹으로도 다 가능하세요. 네. 그러니까 데스크 앞에 앉으셔가지고 그 해당 은행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들어가신 다음에 받으시면 됩니다. 네. 사실 거의 모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절차가 집에서 그냥 하시면 되세요. 너무 네, 간단해. 은행 가서 사업용 세무서를 계좌 갈 필요도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은행 계좌 발급받는 거 외에는 사실 그냥 집에서 다 하시면 되시는 세무사한테 거예요.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괜찮습니다. 어차피 자, 어차피 가게 돼 예, 있어. 네. 어차피 자, 여기까지 이제 나오게 잘- 되는 이유를 말씀을 잘 드릴게요. 따라왔고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예. 사업을 시작하면 되는 겁니까?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아 남았습니까? 예. 네네. 구매 안전 확인증을 받으신 다음에 다시 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민원24라는 사이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주로 이제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뭐 토지 대장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 발급 받으실 때 많이 가셨을 텐데 여기 들어가서 또 검색창에 통신 판매 신고증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그 신고하는 이제 메뉴가 떠요. 거기서 이제 또 한번 신고를 하셔야 되세요. 여기 이제 필수 첨부되는 서류가 아까 말씀드린 사업자 등록증 네. 그리고 구매 안전 확인증 뭐 이런 게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와. 통신 판매 신고까지 이제 하시고 나면 이제 네이버 실제 이름을 네, 상관없습니다. 얘기해도 상관없으시죠? 네네. 예, 네이버에 올라갑니다. 저희 네이버 방송이. 스토어팜, 네. 네이버 스토어팜, 예, 네. 네이버 스토어팜에 이제 판매자로서 등록이 가능하신 거예요.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이러이러한 서류를 갖고 오세요 하거든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서류가 바로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네이버 스토어팜에 예. 그렇게 많은 그게 네, 있구나. 맞습니다. 저희가 네이버 스토어팜에 돈을 한 푼도 받은 게 없어요. 한 푼도 받지 지금 저뭐 홍보하는 네. 저도 거 마찬가지예요. 네. 예. 그래서 광고를 해드릴 네. 수 있는데 그 돈을 주셔야죠. 사실 네이버 스토어팜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가장 진입 장벽이 네. 낮다고 해요 업계에서. 그래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들 하시고요. 다른 오픈마켓이라든가 이제 앞으로 또 이따 말씀드릴 건데 뭐 소셜 3사라든가 이런 데 입점하시려면 좀 요건이 좀 있으세요. 네네네. 근데 네이버 스토어팜은 쇼핑몰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일단, 먼저 가시는 네, 데가 바로 여기예요. 위험 부담 사실. 없이. 예, 저는 팩트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마치 예, 지금까지는 뭐 예. 손서희와 함께하는 온라인 창업 교실이었습니다. 예, 자, 세무 말고도 세무서와 관련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하시면 되시는 부분이시고 뭐 스토어팜 같은데 이제 판매자로서 등록이 되시고 물건을 올려가지고 판매되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사업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네. 세금 자 이제 세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시 네. 돌아와서 세금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금 신고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네. 골목식당 사장님들과 똑같다고 보시면 어, 되세요. 온라인 쇼핑몰 사장님들도 맨 처음 뭘로 시작하시는 게 좋냐면 가능하다면 간이. 간이 사업자. 예. 근데 얼마 전에 저희한테 오신 고객분 중에 네. 한 분이 저희 사무실이 이제 강남 역삼 쪽인데 네. 그쪽 인근에 사시는 분이 이제 저희 사무실이 가까워서 오셨어요. 못 근데 하시죠. 거기서. 역삼에서도 어떤 아파트에 사시는데 거기가 간이 배제 지역인 거예요. 집인데도 안 되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너무해. 세무사님 저 사업자 등록을 내서 왔는데 저 간이가 안 된다고 해서 일반으로 했는데
간이로 했을 때랑 일반으로 했을 때랑 그렇게 세금 차이가 많이 나나요? 많이 그러시는 납니다. 거예요. 근데 많이 나거든요. 사실 네네. 부가세는 많이 자기 나요. 집인데도 안 되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간이로 하고 싶으시면 소호 사무실 네, 빌려야겠다. 정정 신고는 가능하신데 그러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소사무실에서 주소를 조금 빌려 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정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말씀을 드리면 세무서에서 싫어할 수도 있는데 네네. 일반으로 냈다가 일정 기간 안에는 다시 또 간이로 내실 수 있어요. 정정을 하시면. 그래서 꿀팁이다. 사유만 되시면 되시니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유는 사업장 위치가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간이로 이제 하실 수 있는 아니 이제 사업자 위치 바꿀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시는 거고 네. 혹시라도 또 강남권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강남에 산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강남이 네. 무슨 죄라고. 월세 사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이런 제가 분들은- 그렇습니다. 네, 쇼핑몰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특히 조금 주의를 해주세요. 간이 혜택이 워낙 네. 큽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사업의 시작은 간이로 간이로. 하시고요. 내가 정말 거대 기업을 처음부터 만들 거다 하시는 분들은 간이 이런 거 다 고사하시고요. 그냥 법인으로 하셔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잘 없으시잖아요. 그쵸, 그렇기 처음부터 때문에 사실 웬만한 분들은 다 간이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 다 같이 간이로 네. 시작해서 일반으로 예. 했다가 법인으로 가는 네.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간이 두 글자만 알고 계셔도 사실 많은 네.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예. 사업자 등록 그 예. 주소지 확인 꼭 하셔야 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만요. 네네네. 지금 너무 세무사님 안 보이셔서 세무사님 우리 핑크 입고 오셨는데. 잘 보셔야겠어요. 네. 아 여기까지만 들었는데도 뭔가 오늘 내용 다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꿀팁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씩 또 짚어 드릴게요. 이거 여쭤보실까요? 아, 좀 전에 다 물어본 거라서 간이가세가 좋냐 네. 뭐 일반가세. 근데 제가 이거 간이가세 배제 지역 최근에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네네. 매년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더라고요. 바뀌어요. 그래서 예. 그거를 왜? 꼭 그러니까 그 무슨 기준일까요? 이 여기가 뭐 돈이 많이 되는 곳이다 네. 곳이었다가 또 장사가 안 되는 곳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잘 아시는 분들도 없어요. 잘 아시는 세무사님들도 없는데 네. 이 배제 지역뿐만이 아니고요. 네네. 좀 세법 깊숙이 들어가시면 이제 뭐 규정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임대료가 비싼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간이로 안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네. 진짜 그렇다죠. 그냥 네. 단순히 임대료만 네. 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지침이라고 보시면 그 될 것 같아요. 얼마 이게 있어요 혹시? 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조금 오프 더 레코드 성격이긴 네. 한데 예를 들면 네네. 내가 간이로 쇼핑몰 사업을 시작할 건데 임대료가 400이에요. 네네. 예를 들어서 들고 가면은 간이로 안 안 해줘요? 내주시는 경우도 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예, 그래서 임대료는 근데 사업자가 비용인데. 결정하시는 네. 분들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영세하게 시작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간이를 좀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무조건 되는데 역세권에 목 좋은 예. 데가 능산 아닐 수도 인사는 있는 아니시고, 거예요. 사실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근데 사실 이렇게 뭐 임대료가 비싼 데서 시작하시지는 그쵸.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시면 되시고.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간이가 무조건 네. 일단 간이로 시작해라 네. 혜택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간이과세자면 신고하는 것도 좀 간단하고 뭔가 좀 간소할 네. 것 같고 네, 그럼 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지난번 골목 식당 네. 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그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부가세 신고서 미리 체험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네네. 저희 비즈워치 기사도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네. 굉장히 자세하게 어떻게 이 미리 체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요걸 활용하시면 사실 신고하시는 게 어렵지는 않으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 입점몰 하나 정도 입점에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스토어팜, 예, 스토어팜이 아니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 스마트 스토어라고 바뀌었는데 예, 스마트 스토어 한 군데 입점에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간단하세요. 그렇죠. 하나니까. 문제는 입점몰을 여러 군데 들어가세요. 처음 이제 아. 쇼핑몰 개시하시는 분들은 내 상품이 많이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지 다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가야 하나라도 걸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이 있는데 이제 많이 입점하는 게 나한테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웬만한 이제 그 몰에 거의 다 입점해 계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분들은 거기 매출을 다 조회해가지고 사실 신고하셔야 되시는데 문제는 요거예요. 그 신용카드 매출이라든가 현금영수증 매출이 국세청에 네. 조회가 되면 좋아요. 아까 식당 말씀드렸을 때는 신용카드도 안 잡혀요 이거? 네, 안 잡히는 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입점물 같은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매출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온전하게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점몰이라든가 아니면 결제대행사라고 해요. 피지사에서 정보를 국세청에 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한 분기씩 늦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국세청에서.
본의 아니게 누락이 되는 경우가 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부가세 그 미리 체험 서비스를 그냥 활용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 나와 있는 매출액에다가 내가 실제로 그 입점몰에 판매자 아이디로 로그인 해가지고 매년 부가세 때마다 정산 내역이라는 메뉴에서 신고해야 되는 매출 금액을 띄워줍니다. 보통 네. 쇼핑몰들이. 그래서 요거를 보통 출력해가지고 합계를 내신 다음에 홈택스에 들어가서 매출액을 신고하시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 천천히 설명드렸는데도 아마 뭔 소리일까 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개 입점몰에 입점해 있으시면은 그래도 세무사한테 한두 번 정도 먼저 상담 물어보는 받으시고 게. 예, 만약에 세무대리를 위임하고 싶다 그러면 하시는 게 사실 매출 누락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사실 뭐 한 군데 입점몰 정도 아직 입점해 있는 뭐 초보 단계 어떤 그런 쇼핑몰 사업자분들 같은 그들은 이제 그냥 경우에는 간이과세로. 네, 직접 신고하셔도 아마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면 궁금한 게 말씀한 네네. 지금 저희가 이제 복잡해지는 단계가 간이과세 잘하고 해도 네네. 네이버 스마트팜, 뭐 스토어팜, 스토어팜이 그거 스마트 스토어라고 스마트 바꿨습니다. 스토어뿐만이 아니라 예를 네. 들면 뭐 옥션, 지마켓 네네. 등등 여러 가지 사이트 뭐 그런데 다 들어가 있는 경우는 복잡해지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거가 복잡하니까 이제 그때 세무사를 한번 찾아와라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럼 사업자 입장에서는 거기 다 들어가는 게 조금씩의 어떤 차이가 다 있는 거예요? 뭐 수수료라든지 수수료 카테고리 수수료라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여성 의류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보통 한 1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 뭐 유아들이 쓰는 유아용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조금 낮아서 한 6%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율은 카테고리별로도 조금 상이하고요. 네. 뭐 네이버 지금 그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지식 쇼핑이라고 아시죠? 네이버 지식 쇼핑이라는 걸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또 매출 연동 수수료가 또 2%가 또 별도로 붙어요. 요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오픈 마켓이 많게는 12%까지 카테고리 수수료를 뗀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소셜 마켓은 조금 더 세요. 많게는 네. 15% 정도까지 이제 수수료를 뗍니다. 판매 금액의 15%라고 보시면은 사실 내 마진이 30%면 그 오픈마켓이나 소셜 3사에서 한 15% 떼간다고 많이 보시면 떼가네. 되시고 너무 많이 들어간다. 또 거기서 10%만큼 또 부가세 내셔야 되시잖아요. 그러면 마진이 5%에서 10%밖에 안 남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풀어야 사실 되네. 이게 마진이 안 남는데 쇼핑몰 해도 되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초창기에 내 상품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쵸. 이렇게 소셜이라든가 오픈에 많이 어쩔 들어가시는데 수 없이 하는 거죠. 맞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시면 이분들이 오히려 이제 자사몰이라는 걸 구축을 해요. 네, 자기 저희 홈페이지. 업계 말로 이제 입점몰이 아니고 자사몰이라고 아. 하는데 뭐 카페24라든가 고도몰 아니면 또 이제 몇몇 개의 그 자사몰을 구축해 주는 업자들이 있어요. 네. 그쪽에 이제 그 쇼핑몰을 구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그 입점몰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점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수료율이 확 떨어져요. 그 네. 단계까지 가야 네, 살아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자사몰을 구축하시게 되신다고 해도 신용카드 결제는 할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쇼핑몰에서 많이 구매를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결제하기를 누르시면은 뭐 이니시스, 뭐 KSnet, KCP, 뭐 LG U+ 이런 결제창 뜨는 거 보셨죠? 네네. 이런 바로 업자들이 결제 대행사. 벤사. 예, 그리고 영어로는 보통 피지사라고 피지사. 우리가 흔히들 아. 얘기하는 그 피지사입니다. 그래서 이 결제 대행사가 이렇게 팝업으로 딱 뜨게 되는데요. 당연히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 현금으로 입금 받는 거는 좀 너무 힘들죠. 요즘에 네네. 다들 신용카드 결제를 하시다 보니까 이 결제 대행사를 연동하시게 되세요. 네. 그래서 자사몰을 운영해도 이 결제 대행사를 그 쓰는 그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주셔야 된다는 거. 맞아요. 보통 한 3에서 4%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입점몰에 입점하는 것보다는 현격히 수수료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입점몰 단계에서 자사몰 구축 자사몰로. 단계까지 이제 가신다고 보시면 되세요.